의 경우에는 감기처럼 회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에요. 잇몸 뼈를 비롯해서 다 녹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안타깝게도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살리는 치과의사 김성호입니다. 원장님, 제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잇몸이 붓고 아픈데 혹시 감기와 잇몸 통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감기에 걸렸다고 잇몸 통증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평소에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감기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잇몸 질환의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 흔해요. 작년에 감기로 진료받은 환자는 1660만 명인데요.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880만 명이라고 해요. 감기보다 잇몸병이 더 많고 국민의 3분의 1이 경험하는 되게 흔한 질병입니다. 감기도 결국 세균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잇몸 질환도 세균 때문에 생기는데 풍치, 즉 잇몸 질환은 세균이 내뿜는 독소에 의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진행되면서 잇몸 뼈까지 녹이는 질환입니다. 잇몸 질환에 따라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염증이 잇몸에만 생기는 치은염, 염증이 잇몸 뼈까지 진행되는 치주염이 있어요. 치은염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거나 꾸준히 관리를 하면 감기처럼 회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치주염이에요. 치주염은 잇몸에만 발생하던 염증이 잇몸 뼈는 물론 그 주변까지 진행돼서 잇몸 뼈를 비롯해서 다 녹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안타깝게도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연령별로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달라요. 어렸을 때는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충치 관리를 해줘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충치보다는 잇몸 질환의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나이 들수록 칫솔질 할 때 어디를 잘 닦아줘야 할까요? 잇몸? 맞습니다. 눈으로 볼 때 치아 표면은 잘 보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닦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 아니면 치아와 잇몸 사이 그런 틈새들에 쌓이는 플라그들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잇몸 경계부에 치태가 쌓이고 칫솔질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48시간이 지나면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치석이 되면 아무리 칫솔질 하려고 해도 잘 닦이거나 제거되지가 않아요. 진단학에서는 염증의 단계를 발적, 열감, 붓기, 통증, 기능 저하 이렇게 총 5단계로 분류하는데요. 잇몸 염증은 이 중에서 4가지를 주요하게 보는데 첫 번째는 잇몸이 붉게 변하는 발적입니다. 세균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세균에 저항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내야겠죠? 면역세포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난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되게 이렇게 붉게 보여요. 피가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열감도 느끼게 되고 피가 몰리고 면역세포들이 몰리니 붓기도 하고 붓기에 의한 압력과 염증 물질들에 의해서 통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치태 단계에서의 치은염은 칫솔질로도 닦이기 때문에 자가관리로 회복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치주염으로 진행될 때입니다. 이 치태가 48시간 동안 닦이지 않으면 치석이 되고 치석은 집에서는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치석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잇몸 위에 쌓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치은연상 치석과 잇몸 아래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은연하 치석이 있습니다. 이 치은연상 치석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가 쉽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잇몸 아래 쌓인 치은연하 치석이에요. 이거는 깊이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마취도 하고요. 또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케일링으로는 사실 제거가 어렵고 손으로 쓰는 기구로 이렇게 긁어내곤 합니다. 치은연하 치석의 경우에는 잇몸 주머니를 만들면서 세균이 살기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균의 집도 함께 제거해 주어야 돼요. 거기에 따른 통증도 어마어마하겠죠. 치은연하 치석이 생겼다는 거는 그 안쪽에 있는 잇몸 뼈까지 녹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케일링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플로우라는 통증이 적은 스케일링 기구가 있어요. 초음파 방식의 기존의 스케일러랑 다르게 가루들을 분사하는 방식이라서 특유의 시린 느낌과 소리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무서우신 분들은 치과에 미리 알아보고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석 제거 외에도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세균의 집을 제거하는 진지백톰이라는 치료법인데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잇몸 절제술입니다. 잇몸 내에 있는 세균의 집을 제거해줘서 세균이 못 살게 하고 잇몸 관리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PDRN 주사가 있는데요. 이 PDRN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칫솔질이겠죠?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을 좀 잘 닦아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칫솔로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를 잘 닦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치아와 잇몸의 작은 틈 사이에도 들어갈 만큼 칫솔모가 작고 가늘고 부드러워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추천하는 모양의 칫솔이 있는데요, 바로 두줄모 칫솔입니다. 일반적인 집에 있는 칫솔들을 보면 3줄에서 4줄 정도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줄모 칫솔은 칫솔이 2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잇몸을 닦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치아와 잇몸 경계부를 이 두줄모 칫솔로 닦아내면 플라그 제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더 추천해주신 부감용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치간 칫솔은 말 그대로 치아 사이의 틈새를 닦는 칫솔인데요, 그 틈새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아 틈 사이에 맞는 치간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치간 칫솔 사이즈는 직접 넣었을 때 약간의 저항감, 빡빡한 느낌이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작을 경우에는 헛돌고 너무 클 경우에는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실도 당연히 효과적인데요, 치실을 단순히 이렇게 넣었다가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넣고 한쪽 치아 닦고 다시 넣고 반대쪽 치아 닦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 염증은 감기와 같아서요, 우리 면역력이나 스트레스, 여성분들은 호르몬에 따라서도 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경증의 잇몸 염증의 경우에는 통증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염증은 있는 거고요, 그 염증 때문에 잇몸이 약해진 상태라고 봐야 해요. 이때 피가 난다고 무서워서 많은 분들이 닦질 않으시는데요, 방치되면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피가 나더라도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마사지도 되고 하면서 며칠 뒤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살리는 치과 의사 김성호였습니다.